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애플이 많이 올랐습니까? 예. 7.25% 올랐습니다. 와, 그 큰 주식 1, 2위를 다투는 주식이 지금 2위죠. 와, 207달러이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이 예. 어떻게? 역사적 신고가 경신할 것처럼 그동안 움직였죠. 아니 그 회사가 한 3천조 넘잖아요, 그죠? 한 4천조 가까이 되나 예. 지금 그죠? 예. 근데 7%가 올라요? 예. 그러면 4천조라고 치면 4, 7, 28, 30조 아니지? 300조 가까 280조가 예, 늘어난 건가? 예. 하루에? 예. 그렇죠. 와, 아니 무슨 엔솔보다 더 큰? 와, 정말 대단한. 거의 삼성전자 거의 생겼네 하나. 그렇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돈의 힘이죠. 와, 대박이다 진짜. 유동성의 힘이고 돈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예. 자, 미국 시장 마감부터 좀 보고 갈까요? 예, 다우는 0.31% 하락했고요. 은행이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 0.88%, S&P 500 0.27% 올랐습니다. 애플이 올린 거죠. 애플이 올렸네 진짜. 애플. 애플이 7% 올랐으니까 애플이 올린 거고 나머지들은 뭐 좋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네. 다우는 은행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다른 데들은 뭐 애플이 올리면서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오르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애플이 올랐다라는 뭐 7% 올랐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애플 개발자 회의 시작하면서 첫날에 애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진짜 좀 씁쓸 과한 표현을 하면 화딱지 난다. 애플 관련주 어제 마이너스 10%씩 다 폭락시켰습니다. 애플 관련주? 네, 다 때려버렸어요. 어제요. 아, 어제 이제 빠졌으니까.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제 오늘 어떻게 되는지 보죠. 뭐. 올라가겠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애플 그 발표되고 나서 애플에 혁신이 없었다. 이런 내용들의 보고서 또는 뭐 어제 유튜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 정말 하기 싫다. 왜 이럴까? 왜 시장 정말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사님도 그럴 때가 있으시구나. 할 말이 없. 애플은 어제 계속 설명드린 게 애플은 하드웨어처럼 혁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니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뭐 보면 뭐 이제 애플 끝났다고 막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많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나왔을 때 거기다 갖다 때려가지고 막 7% 10% 폭락시키고 이런 거래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푸념을 잠깐 하고요. 네. 아무튼 애플이 올라오면 뭐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애플의 공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어제 역사적 신고가 내면서 올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금 달러너스가 105.2까지 왔습니다. 105.2까지 왔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 의회 어제 제가 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유럽 의회가 이제 투표했죠. 이번에 선거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종료 후에 정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ECB에서 지난번에 25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곧바로 이 금리 인하가 추세적인 게 아니다.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ECB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제한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유로가 약세가 되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고 원화가 1,378원 1,400원 가까이 또 받자 붙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네. 엔화도 157엔, 위안화가 7.25엔 위안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수급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지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시장은 당연히 시장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우호적인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어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밑에를 보세요.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알파벳이 뜨죠. 하드웨어가 빠지는 동안 얘들이 또 올라주면서 시장을 받칩니다. 참 강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라클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못 미쳤고요. 오라클이요? 예, 그랬는데 시간 내에서 지금 플러스 8%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오픈 AI와 AI 관련 서비스를 한다. 이 내용과 함께 8% 올랐거든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매일 데일리로 방송을 하면서 과거에 오래전 과거가 아니고요. 한 뭐 1, 2개월 전에 이런 내용을 읽어드렸던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드만삭스가 AI 확산 단계별 수혜주라고 하면서 1단계 엔비디아 그 자체다.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만 주창하는 엔비디아 자체다. 2단계는 AI 인프라 구축 단계로 반도체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제조와 유틸리티다. 그리고 그런 것들 이용한 서비스 산업은 이제 이후에 3단계, 4단계로 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T 섹터의 상반기는 하드웨어인데 하반기는 소비에 관심을 갖자. 상반기 AI 생산 기반 마련이 되면 온 디바이스 AI로 본격 소비가 시작이 된다. 애플의 개발자 회유 AI 기능 탑재 아이폰 출시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요게 전해드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 애플이 오르고 오라클이 클라우드 AI 서비스로 인해서 시간에서 오른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것도 주춤하고 있죠 지금요. 하드웨어 쪽이요. 자, 요 표를 드리는 거는요. 저는 쉽게 이 수급이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 전제를 좀 깔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하드웨어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로 가서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로 가서 수익으로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은요, 심리가 작용하고 패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이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쪽으로 좀 눈치를 보는, 저쪽을 자꾸 기웃거리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하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감안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미국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5% 올랐고요. 하루 종일 그냥 제한적인 작은 폭의 등락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이나 뭐 비차익 거래나 뭐 이런 것들도 아주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전에 매도 나왔다가 그냥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주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섹터별로는 특이한 섹터가 좀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어제 또 모든 방송에서 2차 전지를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2차 전지 중에서 대유전자 제로, 나노신소재, 포스코 엠텍 등 일부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예, 내용에는 여러 네. 가지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제가 지난 주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자료들이 좀 바닥 확인의 자료들이 좀 있고 그 활동 좀 해야 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미국 국토부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 금지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내용이 오파로 오면서 일부 종목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좀 올랐거든요. 근데 후장 들면서 센 종목들은 그냥 있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하락했다라는 게 아니고 상승폭을 줄이면서 네.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했는데 요거는 어제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네.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전히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수출 데이터가 좀 좋지 않은 쪽에 나온 것은 상승폭을 줄였고 그렇지 않고 지금 좋은 쪽은 계속 네. 강세를 유지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지만 뭘 보면 되냐면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섹터가 또는 그 주가가 반응을 해. 이거는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이 뉴스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산 배터리에 뭐 관세 부과한다, 뭐 사용 금지한다 이런 뉴스가 지난달, 지지난달 또 상반기 없었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반응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는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정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그 외에 뭐 일부 또에서 이걸 또 계속 거론하는 쪽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쪽에 또 미는 쪽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먹히는 시장이 있고 먹히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분위기는 살짝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는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그 중에 네.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거 갖고 대주전자재료. 있다고요? 대주전자재료 나머신소재. 예. 네, 정프로.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 계속 하시면서 정프로님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되냐, 이거 안 되겠냐, 답답하다, 이거 갖고서 났다 이랬잖아요. 아유, 분위기가 시간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맞습니다. 거죠. 주식 투자라는 거 그렇게 급하게 하는 계속 거 아닙니다. 반도체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예. 반도체도 바닥 확인해야 된다 한 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가 터닝하면서 올라온 것들은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렇듯이 그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서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이클 속에서 내가 언제 투자할 거냐는 각자의 그 이제 판단인 거고 투자 전략이 다른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알테오젠이 어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알테오젠? 시총 2위가 됐습니다.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은 작년 10월인가 11월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한 번도 조정을 안 보이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테오젠 제가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위가 됐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왜 코스닥은 특히나 시가총액이 1위, 3위, 4위 이렇게 이게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이 지수에 대한 영향이 있지만 그 코스닥 전체로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비판들은 뭐냐면 코스닥의 일부 종목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좋다고 하면 거기 수급이 들어가서 시가총액이 막 올라요. 그러다 그게 꺼지면 코스닥은 무너지는 이런 특징을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네. 코스닥 시장이 원래 기술 성장주 그러니까 뭐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코스닥의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종목들도 더 많고 개인 투자들은 코스닥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애플 관련주들이 다 급락했습니다. 누가 팔았냐? 국내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팔았어요. 오늘 이미 팔았는데 오늘 다시 살까? 아니면은 어제 뭐 애플이 올랐지만 결국은 나는 그냥 파는 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하겠는가?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는 오늘도 갈래나? 어떤 거요? 대주? 저는 뭐 차트나 이런 거 봐서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뭐 저점 확인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네. 주가가 1년, 2년 동안 이렇게 쭉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그 밑에서 우리 기적 분석으로 볼 때 그 역헤드앤숄더를 만들든지 예. 아니면 거래가 생기면은 저점 확인을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빅 이벤트가 있죠. CPI가 발표되고요. FOMC 네네네.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자, CPI는 월가 전망은요. 헤드라인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널비는 소폭 둔화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는 전도표 변화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혹시 중립금리나 인플레 목표치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이게 관심이 사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선 다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이거 변동성 주의보 경계령을 내렸어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좀 관망심가 더 있겠죠. 네네. 아마도 뭐 그렇게 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는 금리 FOMC 연준에서 금리는 동결할 걸로 지금 예상이 99%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걸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CPI가 예상치에서 막 벗어났다든지 또는 연준의 점도표가 확연하게 변화됐다든지 이랬을 때 변동성이 심할 거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경계 심리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계속 설명드리지만 선물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3일 동안 봤더니 금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만기일에는요. 네. 만기 마지막에 롤오버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시간 한두 시간 빼고 요거 빼놓고는 그 전에 상당 부분 정리하든지 롤오버를 해요. 네. 이미.
그럼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왕창 될 거다 이러지 않고요. 이미 정리가 거의 됐습니다. 네. 이미 이제 롤오버도 할 것도 하고 거의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일 마지막에 오후에 할 거 빼놓고는 아마도 지금부터 오늘하고 내일에는 그거보다는 그냥 다음 달 거에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더 있을 수 있어요. 다음 달 거 지금 벌써예요? 다음 분기 다음 거 다음 뭐랄까 죄송합니다 말이 오늘 왜 이런가 다음 분기 거. 네. 그러니까 지금 6월이니까 이제 9월 거를 이제 포지션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동시만기는 굉장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날이 내일이고요. 근데 거기에 미국의 빅 이벤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뭐 시장에 큰 돈을 움직이는 시장의 추세로 움직이는 자금들은 못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동시만기 수급 역량으로 움직이고 종목은 이슈에 따라 차별화될 건데 그 와중에 어제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좋아진 점이 요즘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출 데이터가 10일 날 발표되고 20일 날 발표되고 1일 날 월간 발표되고 이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잖아요. 그럼 수출 데이터를 다 유심히 보면서 거기에서 수출이 좋아져서 수출이 좋아졌다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뜨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빠지고 이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좋아진 거죠.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런데 이게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게 나왔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6월 10일까지 수출 통계인데 요번에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6월 첫 주에 우리 연휴가 있었어요. 그것도 샌드위치가 있었던 현충일이 있었죠. 예, 현충일이 있었던 연휴가 있어서 영업일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수출 수입이 조금 더 높아서 약간 적자가 났는데 반도체는 약 36%, 자동차는 이거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18% 줄었고요. 그런데 여기 D램 수출 금액, 수출 단가,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양극재, 화장품 이렇게 주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것만 먼저 이렇게 요것만 가져왔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 한 150페이지 됩니다. 이게 화면을 보면 네. 글자를 보면은요.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많이 해서 올리는 포털도 있고 뭐 저도 나름 거의 몇 가지만 보는데요. 보시면 MOM으로는 YOY는 엄청나게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MOM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네. D램도 그렇고 플래시 메모리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D램과 낸드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오르다가 좀 밀리더라고요. 그건 이제 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좀 나왔는데요. LCM이 약 31% 그리고 LCA가 약 11%, 일평균 수출이 517톤으로 YOY로 26% 감소했거든요. 수출 단가도 주로 낮아졌고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지금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네. 우리 그 메모리 가격이 저점을 찍고 터닝하냐 마냐를 작년 하반기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기도 뭘 봐야 되냐면요. 일평균 수출이 517톤이라고 나 있잖아요. 네. 이거 2023년에 양극재 일평균 수출량이 723.5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가가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체크하시면서 전반적인 터닝 포인트를 좀 찾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배터리 쪽 얘기할 때는 항상 따라붙는 게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 영향을 받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좀 일정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전년비 마이너스 3%, 전월비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영업일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일수를 감안하면 전년비 플러스 17%, 전월비 플러스 38%, 미국이 55% 증가했고요. 중국은 37% 감소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전 섹터를 봤을 때 좋아진 데가 어디냐? D램, 낸드, MLCC, OLED, 필러, 미용기기, 유압실린더, 소형 변압기 이렇게 좋아졌다. 변압 이쪽이랑 전기 설비 이쪽 예,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랬어요. 예. 지금 근데 왜 빠지더라고요?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좀 조정할 때 들어간다고 보죠. 약간 조정이겠지. 대부분 좀 조정기라고 보는 거는 그래요? 같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모든 주식이 그래요. 처음에는 기대에 의해서 급등했다가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쉬어요. 그러다가 이익이
우리가 너무 오버했어 그러면은 한참 치는 거고 야 오버가 아니야 이거 진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또 달리고. 그냥 또 달려요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아.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참다 들어갔잖아요. 와 너무하더라 진짜. 예. 그 참다가 꽤 긴 시간이었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벼락계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정프로는 제 기억이 나요. 아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놓고 또 한 달 있다가 아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두 그러다가 달을 참으셨네요. 참다 이게 내가 시장이 겸손하자. 아 시장이 이거는 나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구나.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켓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랬더니 오케이 너 들어왔구나 이러면서 쫙 빼더라고요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뉴스 말고 다른 얘기 한번 드릴게요. 주식시장에 제가 세미나도 좀 다니고 뭐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네.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하고 만나면은 얘기를 꼭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주식 투자를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뭐 이제 얼마 이제 회사에서 제도권에서 나가면 개인 투자자로 저도 이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방송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시황을 만약에 얘기한다. 그럼 금리와 환율이 수급적 요인을 굉장히 좌우한다. 그러면 금리 요인의 변화 요인이 뭐고 환율 요인의 변화 요인이 뭐다. 예를 들어서 금리만 따진다. 그럼 금리 앞에 있는 CPI가 있고 PPI가 있고 PC가 있고 고용 지표가 있다. 그러면 그 지표들이 움직이는 요인들이 그 전 단계에 또 뭐가 있다. 그 전 단계의 요인들 움직이는 요인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막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설명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다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얘기를 듣고 눈 딱 감고 그걸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는가를 판단하면서 내 그 어떤 그 방향만 단순하게 잡으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프로님하고 이런 논의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요. 이런 말씀을. 네. 뭐 저기 뭐 책방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은 서점에 가보면은 뭐 진짜로 큰 수익을 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분들이 월가에 있느냐 그렇지 않고 저 산속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더 수익을 내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이쪽에 한 2달 기다렸다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 정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너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이건 그냥 제 경험상으로도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오류가 왜곡 발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보수적 성향을 저는 이건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은 고위험 상품이에요. 하루에 30%씩 왔다 갔다 하는 상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 실패를 봤을 때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좀 더 이게 수익률이 낮거나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코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딱 시작해갖고 1,000만 원 가고 1,500만 원, 2,000만 원 가고 그랬을 때 막 근데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안타까운 사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인가 3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스스로 목숨을 잃고 맞아, 이런 맞아.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뉴스들도 듣고 그리고 그런 정보도 듣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때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뭐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위험 관리를 내가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주식도 똑같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주도주라는 게 나와서 막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이 선택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선택은 주식시장 안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섹터가 오르거나 어떤 주가가 오르면 이게 왜 오르는지를 주식시장 외부에서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물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이제 이렇게 해요. 네. 그 시간을 꽤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상당히 늦었을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봤더니 주식 시장의 성향에 맞게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보다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더라. 대신 굉장히 빠른 판단으로 손절매도 하고 그리고 빨리 버릴 줄도 안다. 자기 생각을. 그런데 이걸 주저하거나 느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뒷북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맞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아침 데일리 방송인데 부로님 그 말씀을 주셔서 최근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뉴스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말씀 좀 아닙니다. 드리겠고요. 아니 시청자분들께 이분들 죄송하다고 저 같은 말씀 분들이 좀 많아요 드리겠고요. 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뉴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15분이 되어버렸네요. TSMC가 2026년까지 고객이 대기되어 있다. 대만의 경제일보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서버 고속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고급형 스마트폰이 반도체 AI 혁신을 주도해서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등의 주요 공사들과 네. 2026년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래서 3나노 제품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올해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리겠지만 여전히 부족해서 5나노 장비 일부를 3나노 생산으로 전환한다. 거기에 애플 아이폰 16도 상당히 증가할 거다. 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용 첨단 디램을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 TF를 구성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뉴스를 보면서 약간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TF 구성해가지고 뭐 한다라는 뉴스가 벌써 얼마나 그쵸? 제가 말 던지니까 네. 느낌이 오시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연구원 400명 뽑았네 뭐. 네, 예. 결과가 보여줘야지 결과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말씀 또 드리겠고요. 이용원 조지아텍 교수가 이제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서플라이 체인 및 기술 컨퍼런스 당연히 뭐 유리기판 컨퍼런스니까 이 얘기를 했겠지만 유리기판이 지금 TSMC에서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요거거든요. 이걸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 뉴스가 이쪽 기술 쪽으로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쪽 기술 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 딱 한 줄뿐이 안 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뉴스를 좀 팔로우업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단신 몇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국내 뷰티 기업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답니다. 27일 날, 이달 27일 날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요. 여기서 아마존이 직접 나서서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사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그러네요. 겁니다. 네. 왜냐하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아마존 풀필먼트라고 아시죠? 네.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의 제품 만드는 기업이 아마존 풀필먼트에 들어갔다면 주가 2배 이상 떴어요. 그만큼 이게 아마존 풀필먼트에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제 근데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해줄게라는 걸 설명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고무적이죠. 네네.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대단히 잘 된 일입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EV3 이거 뉴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뉴스건인가 생각했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도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사전 계약이 일주일 만에 6,000대. 기아의 첫 전기차 대중화 모델. 서울에서 사면 3,6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받고 다 하면 SCM 배터리 장착하고. 요게 차가 조금 작죠. 근데 EV3. 네. 네, EV3 조금 작은데 뭐라 그러죠? 조금 길게 만든 걸 뭐라 그러죠? 롱힐베이스. 롱바디. 롱바디? 조금 길게.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대중화를 이걸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GM이 6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GM이요 작년 11월 올해전 얘기가 아닙니다.
1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 이거 끝났습니다. 다 매수했어요. 그리고 3분기부터 새롭게 6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13조 넘게 했고 예. 또 한다고요? 예. 또 한 10조쯤 하네요, 그러면. 예. 근데 CF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는 우리가 정말 부러워서 제가 이걸 들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차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개선하는 한편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근데 GM이 우리 썩 상황이 막 좋지 않을 텐데. 아니 포드가 좀 안 좋고요. GM은 괜찮아요. GM은 상대적으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GM은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GM은 지금 그것 때문에 수익이 좀 돌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주들한테 돌려드린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1995년도에 인턴으로 입사해서 1996년도에 사령장 받았습니다. 증권사 입사했거든요. 기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기업에서요. 이렇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예.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못 봤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GM 주가가 좀 좋은 편이에요. 8번, 9번, 10번은 묶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SMR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이 미국의 첫 소형 원자로를 착공한다라고 AP통신에서 발표가 됐어요. 요거 와이오밍주에서 하고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쓰고 여기에 4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데 50%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원한다. 미국, 중국, 유럽 등 80여 종의 SMR 지금 개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SMR 규제 완화법을 만들면서 시장을 선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ASE라는 회사는 이거 상장 회사인데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CEO가 데이터 센터의 원자력 에너지는 기대는 과도하다. 네. 현재 건설 중인 전력 설비의 40%가 데이터 센터형인데 이 중에 89%가 재생에너지고 11%는 가스 발전이다. 데이터 센터형 신규 원전 건설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8, 9, 10번을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같이 묶어서 한 화면에 가져온 이유는요. 네. 이렇게 하려고 해요. 난제도 많고 지원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쪽은 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정적 발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국가는 국가의 자기들의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관련주들이 그 뉴스에 따라서 어떤 날은 뜨고 어떤 날은 빠지고 그래요. 이거는 이대로 가는 방향 속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건데 네. 주가가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개를 한번 묶고 왔습니다. 네. SMR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역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모양이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쓸데없는 소리에서 길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우리 박경창 이사님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